류마는 본래 도실류와 슈스이를 다루던 검사로 이도류가 전력이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류마가 엘레페리아 왕국 지하, 즉 라프텔로 불리우는 곳에 도실류를 남겨두며 훗날 자신의 의지를 잃을 남자에게 도실류를 물려주며 류마는 부활 직후 1도류반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오키지가 건넨 요도 트리톤이라는 강력한 검을 얻게 된 이후 류마는 다시 2도류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1도류반으로도 오로성 최강 워큐류와 나스조르를 압도했던 류마는 비로소 전성기 시절의 힘을 되찾으며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류마의 앞에 있는 남자는 무려 3000년이나 이모와 함께 정점에 군림했으며 쌍디를 꺾고 조로의 검조차 버텨낸 아이기스였고 류마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전력조차 아이기스에겐 닿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류마에게 이는 호승심과 승부욕을 불태우는 계기가 되었고 류마는 자신의 검 트리톤과 슈스이의 배양색 패기를 휘감습니다. 또한 곧바로 요도 트리톤을 영국도로 변환시키며 요도 트리톤의 성능을 급격하게 강화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미호크는 영국도를 만들기 위해선 무장색 패기와 검사로서의 기량이 정점에 달해야 하는 것은 물론 검과의 유대를 쌓으며 검을 완벽하게 길들여야 한다. 더군다나 저 검은 반더데켄이 사용하던 최상명검, 저토록 간단히 영국도로 변환시키다니 도실류마 저 남자는 단순히 강한 남자가 아니다. 검사로서 정점에선 최강의 무인이다 라고 말하며 류마의 실력을 보고 감탄합니다. 류마는 요도 트리톤을 사용하여 강력한 참격을 구사하였고 요도 트리톤은 바다의 저주를 머금은 검이기에 단순히 휘두르는 것만으로 강력한 물줄기가 소환되었으며 스산하고 음산한 기운이 섬 전역을 휩쓸며 아이기스를 향해 날아옵니다. 아이기스는 이를 바라보며 요도 트리톤 이곳에 잠들었을 줄이야. 과거 반더데켄은 세계 최강의 검사로 불리우던 인물, 허나 그는 감히 신에게 대항하였고 그 결과 스스로의 손으로 동료를 모조리 죽인 뒤 영원히 바닷속에 잠드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의지 그 자체인 요도 트리톤은 사라지게 되었고 훗날 나타날 누군가가 그의 의지를 잊게 된다면 세계 정부의 적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했다만 이런 식으로 맞닥뜨리게 되다니 기묘하군요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사람 열매의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요도 트리톤의 권능을 무효화시킨과 동시에 잠시 시간을 멈춘 뒤 멈춰진 시간 속에서 홀로 움직이며 류마를 향해 접근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류마는 문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의 능력에 대항하였고 이후 류마는 일반적인 능력과는 다르군. 허나 부드러운 것이 강함을 이길 수 있는 법, 유약 승강강이라고 했거늘 제 아무리 강한 능력이라 할지라도 패기를 무력화시킬 순 없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필살기업 기술이자 과거 오로성 3인을 무력화시켰던 기술인 료키루켄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아이기스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했고 류마의 움직임은 순간적으로 아이기스조차 반응하지 못할 만큼 빨라집니다. 아이기스의 어깨와 허벅지에서는 피가 튀어올랐고 아이기스는 조금은 불쾌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도실류마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실력을 지녔군요. 오로지 검술만을 따지면 롤로노와 조로조차 능가하는 실력자인가 라고 말했고 그 순간 아이기스의 부상이 일부 치유되지만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며 류마의 료키루켄이 아이기스에게 유타를 넣는 데 성공합니다. 아이기스는 자신의 몸에 난 상처를 보며 오묘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태고의 시대가 떠오르는군요. 세계의 운명을 걸고 신들이 충돌했었던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전쟁. 그 당시 저는 홀로 신을 격파하며 3000년간이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만큼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허나 현재는 그 부상조차 완치된 상태, 이모님께서 지금 움직이는 것 역시 저의 몸 상태를 염두에 두었던 것이겠죠. 도실류마 당신이 과연 신의 레벨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인지 궁금하군요 라고 말했고 류마는 3000년 전이라 까마득한 이야기를 떠들어대는군. 자신을 믿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믿으며 무엇이든 뵐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검을 잡는다면 이 세상에 베어내지 못할 것은 없다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검사로서 훌륭한 마음가짐입니다. 하지만 아직 당신은 제게 닿을 수 없습니다. 저의 전력을 볼 수조차 없다는 뜻이죠 라고 말했고 류마는 자존심이 상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순식간에 아이기스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기스는 자신의 방패 혼천 패무순을 사용하여
류마의 검을 막아낸과 동시에 류마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며 그대로 류마를 검체로 땅에 쳐박아 버리는데 성공했고, 류마는 곧바로 자세를 다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류마는 다시 한번 멈춰진 시간에 갇히게 되었고, 아이기스는 혼돈의 서약을 사용하여 황금빛 운석을 떨어뜨리며 류마를 땅에 묻어버리려 합니다. 류마는 몸이 굳은 채 황금빛 운석이 날아오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류마는 위기에 빠지게 되나 그 순간 흑도 슈스이가 엄청난 폐왕색 패기를 방출하며 스스로 공중으로 튀어오르며 아이기스의 혼돈의 서약을 막아서는데 성공했고, 이후 요도 트리톤이 아이기스의 능력을 흡수해버리며 류마는 멈춰진 시간 속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합니다. 아이기스는 이를 보며 검이 스스로 주인을 돕기 위해 각성하다니, 악마의 열매가 스스로 주인을 선택하듯 검 역시 자신이 인정한 주인을 지키기 위해 각성하는 것은 매우 오랜만에 보는 드문 현상이군요 라고 말했고, 류마는 숨을 헐떡이며 도신류가 그립긴 하다만 이 검들도 나와 매우 잘 맞는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씩 미소를 지었고, 류마는 자신의 검 트리톤과 슈스이의 폐왕색 패기를 두르며 두 검을 영구흑도이자 일시적으로 패도의 형태로 변환시키는데 성공했고, 도신류 패도천사를 사용합니다. 류마가 도신류 패도천사를 사용하자 류마의 전신에서 폐왕색 패기가 방출되며 호랑이와 용의 형상을 한 참격이 전방으로 뻗어나가며 순식간에 주변의 모든 것을 베어버리며 아이기스를 향해 날아갔고, 아이기스는 태고의 검식 천파를 사용하였고, 그 순간 하늘이 말 그대로 찢어지며 황금빛 검기가 비처럼 쏟아내렸고, 아이기스의 태고의 검식 천파는 류마의 도신류 패도 천사를 막아냄과 동시에 류마를 공격하는 것은 물론 크로스길드의 주요 시설을 모두 파괴하고 주변의 해역과 인근 섬마저 순식간에 파괴시키고 침몰시키는 매우 광범위한 범위의 공격을 선보입니다. 류마는 아이기스의 엄청난 실력을 보며 당황하며 저런 싸움을 하는 자는 들어본 적조차 없는데 이 정도면 전성기 시절에 조이보이가 오더라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이무도 아닌 이무의 수하가 무려 조이보이와 대등하다는 건가? 라고 중얼거리며 절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기스가 공간을 찢으며 순식간에 류마의 앞으로 다가왔고, 아이기스는 자신의 주먹에 폐왕색 패기와 황금빛 오라를 휘감은 뒤 그대로 류마의 복부를 강타하였고, 류마는 치명상을 입으며 그대로 섬 끝까지 날아가 버렸고, 류마는 피를 토해내며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아이기스는 매우 먼 거리를 1초도 안 걸리는 짧은 시간에 주파하며 다시 한번 공간을 찢으며 류마의 앞에 나타났고, 아이기스는 롤로노와 조로와 겨룰 때는 확실히 감을 잡지 못해 고전했는데 이제는 몸 상태가 100% 돌아온 것 같군요 라고 말하며 아이기스는 전력도 사용하지 못한 상태로도 각성을 거듭한 조로를 상대로 패배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무와 아이기스가 직접 크로스길드의 본거지로 강림하기 직전 아이기스는 누군가를 불러 태고의 신을 부활시키기 위한 의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 인물은 근위병과 악마들을 부려 태고의 신을 부활시키기 위한 의식을 준비합니다. 또한 주술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제사, 부활 의식과 같은 행위에 특화되어 있는 능력을 지닌 것으로 묘사됩니다. 마샬 티치를 포섭한다는 가정하에 미리 태고의 신이 잠든 캡슐을 적절한 장소로 옮기며 신성한 물건과 알 수 없는 문구가 새겨진 비석을 적절한 위치에 세팅하며 태고의 신을 부활시킬 수 있는 최적의 세팅을 끝냅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만족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 정도면 이무님과 아이기스님도 만족하겠구만. 이 남자 시체임에도 불구하고 강대한 힘이 느껴지는구만. 세계정부가 드디어 정점에 서는 것인가. 밀짚모자 루피, 조이보이, 태양신 니카, 숱한 적들이 있었다지만 결국 세계정부가 정점에 서는 건가. 뭐 바바로니의 예언이 거슬리긴 하다만 예언이 반드시 적중한다는 보장은 없으니 말이야 라고 중얼거립니다. 이 인물은 아직 실루엣에 가려져 정체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무와 아이기스가 신뢰하는 직속 세력이며 오로성조차 알지 못하는 아이기스의 정체를 알고 있는 인물이기에 이 인물 역시 세계정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티치와 이무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었고, 티치는 사뭇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피터의 몸에 빙의한 이무를 바라봅니다. 이무는 흑호의 모습을 한 채 순식간에 티치에게 접근하였고, 티치는 제하하하하 땅을 꺼트리고 하늘을 무너뜨릴 기세로 온 세계의 왕 이라고 말한 뒤 지진 펀치를 사용하여 이무의 접근을 막아선 뒤 순식간에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매우 거대한 어둠 기둥을 소환하며 순식간에 이물을 공중으로 띄워버립니다. 티치가 소환한 거대한 어둠 기둥은 매우 컸기에 마치 블랙홀처럼 주변의 모든 것을 흡수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는 어둠으로 뒤덮입니다. 하지만 이물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며 마샬디 티치 생각보다 더 실력이 뛰어나군. 허나 그 정도로는 무에게 닿을 수조차 없다 라고 말한 뒤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였고 하늘에서 야훼의 형상을 한 무언가가 구름을 밟고 걸어 내려오기 시작했고 그 존재는 손을 뻗어 순식간에 티치의 능력을 삭제시켜버립니다. 또한 이후 이무는 예루살렘의 폭풍을 사용하여 매우 거대한 폭풍을 소환하며 티치를 공격하였고 티치는 폭풍의 여파를 겨우 피해내며 젠장 저런 말도 안 되는 능력을 자유자재로 써대다니 패기가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것도 완전히 헛소문이구만 이라고 불평을 드러놓습니다. 그리고 티치가 예루살렘의 폭풍을 피하는 사이 이무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미래를 읽어내며 티치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파악한 뒤 순식간에 티치에게 접근한 뒤 티치의 복부에 손을 가져다 댄 뒤 폐왕색 패기를 한 번에 폭발시켜버리며 티치를 그대로 땅에 처박아버렸고 티치는 복부가 뚫려버리는 중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티치는 세턴으로부터 흡수한 오로성의 권능을 사용하며 순식간에 상처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며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기세는 점점 이무에게로 기울고 있었고 이무는 마샬디 티치 이곳에서 너를 죽이진 않으마 무의 세계를 완성하기 위해선 마샬의 힘이 필요하니 라고 말했고 티치는 제하하하하 역시 그렇군. 하지만 날 쓰러뜨리지 못한다면 나를 이용할 수는 없을 테다. 이래 보여도 나 역시 해적 약자에게 굴복할 생각 따윈 없으니 말이야 라고 말하며 티치답지 않게 자존심을 세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티치는 선전포고를 한 뒤 제하하하하 승패 따위 아무런 상관없다. 결국 최후의 선자가 승자가 될 테니 이 녀석과의 대결은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귀한 경험. 어차피 놈은 나를 죽이지 못하니 최대한 싸워 단숨에 실력을 끌어올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티치의 목적은 이무와의 생사결을 통하여 실력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티치는 이무가 자신을 죽이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무를 정점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성장통 취급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무는 베코의 형태로 변한 피터의 형태로 빙의하였기에 본체에 비해 확실히 기동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티치는 곧바로 그 점을 간파한 뒤 최대한 거리를 벌리며 싸우며 정탐하는 피하고 멀리서 원거리 공격을 통해 우위를 점하고자 합니다. 티치는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곧바로 땅을 반으로 쪼개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어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이 밟고 있는 땅과 이무가 밟고 있는 땅을 분리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이무는 곧바로 점프하며 순식간에 티치를 향해 접근하였고 이무는 가짜는 수를 쓰더라도 무의 사정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그 순간 티치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고 티치는 제하하하하 육중한 몸을 이끌고 고생이구만. 그래 구역을 분리시키면 필연적으로 내게 다가올 것이고 그렇다면 빈틈이 노출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라고 말한 뒤 이무의 움직임을 정확히 읽어냈다는 것을 밝혔고 이후 티치는 자신의 주먹에 어둠, 지진, 폐왕색 패기를 최대치로 휘감으며 폐진 폭발을 사용하였고 그 순간 하늘이 깨질 듯한 굉음과 함께 엄청난 충격파가 형성되며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 전체가 서서히 가라앉을 만큼 엄청난 충격파가 형성되었고 이후 티치의 주먹은 무서운 기세로 이무의 복부를 강타했고 이무는 피를 토해내며 그대로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티치는 팔이 저린 듯한 표정을 지으며 지하하하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가 라고 말합니다. 이무는 티치에게 유효타를 허용하며 구름을 넘어 상공 높이까지 날아갔고 이무는 마샬디 티치 굉장한 힘이로군. 모든 것을 파괴하는 지진의 힘, 모든 것을 무로 돌리는 어둠의 힘, 극소수만이 타고난 이질적인 폐왕색 패기, 그 셋을 섞어 방출하니 가공할 만한 위력을 선보이는군 이라고 말하며 티치의 전력을 인정해줍니다. 이무는 티치의 패진 흑파를 맞고 치명상을 입었지만 고작 한 방만으로는 이무를 쓰러뜨리기란 불가능했고 이무는 순식간에 공중에서 한 바퀴 회전하며 마치 신이 강림하듯 천천히 낙하하며 하늘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이무 특유의 눈을 가진 흑호가 하늘에서 강림하는 것은
그야말로 절경이었으며 매우 충격적인 광경이었기에 티치를 포함한 거의 모든 이들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이무는 다시 한번 티치의 앞에 나타난 뒤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비로소 전력을 드러냈고 순식간에 이무의 패기가 크로스길드의 본거지와 해역 전체를 뒤덮었고 이무의 폐왕색 패기는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해졌기에 기절한 해왕류들이 바다 위로 떠오르고 하늘을 날아다니던 새들조차 기절하며 그대로 바다나 섬 위로 떨어집니다. 또한 매우 멀리 떨어진 섬에 있던 민간인들조차 이무의 폐왕색 패기에 기절했고 티치는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는 소름 돋는 기분을 느끼며 표정을 구기며 이무를 바라보며 본체가 아닌데도 이 정도 힘이라 과연 세계의 정점은 다르다는 것인가? 라고 말한 뒤 다시 한번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하지만 이무의 접근 속도가 티치의 예상치를 아득히 상회했고 티치가 자세를 다잡기도 전에 이무가 티치에게 접근하여 곧바로 에르테나 테네브리스를 사용하였고 이무는 흑호의 형태로 포효를 하며 주변의 빛을 모조리 빨아들이기 시작하며 순식간에 주변이 칠흑같은 어둠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고 크로스길드의 본거지는 그야말로 이무의 공간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티치는 이무의 앞에 서는 것만으로 마치 호랑이의 앞에 선 여우처럼 전신의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고 티치는 숨을 헐떡이며 빛을 빨아들이는 흑호의 포효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모든 빛을 빨아들인 이무는 에르테나 테네브리스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어둠으로 변환시킨 빛을 하나의 덩어리로 응집시켜 티치를 향해 날려버렸고 티치는 신신강림 태초함동을 사용하여 이무의 공격을 방어하고자 합니다. 티치가 신신강림 태초함동을 사용하자 티치의 손에 어둠과 지진이 자연스럽게 휘감겼으며 곧바로 신과 같은 존재를 구현화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그 신 역시 양손에 어둠과 지진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티치가 구현화시킨 신은 곧바로 이무를 파괴하기 위해 이무를 향해 주먹을 뻗었고 티치의 신신강림 태초함동과 이무의 에르테나 테네브리스가 충돌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쪼개질 듯한 굉음과 충격파가 섬 전역을 뒤덮고 마치 세상이 멸망할 듯한 충격이 이어졌고 아오키지는 절망하는 표정을 지으며 이건 더 이상 인간의 싸움이라고 볼 수 없다. 마치 신이 내려와 인간의 운명을 점지하기 위해 격돌하는 것 같군. 이라고 말했고 미호크조차 감탄하는 표정을 지으며 이무의 기량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고 있었다. 허나 마샬디 티치 언제 저렇게 성장한 것이지? 저 녀석과 나의 거리는 도대체 얼마나 멀어진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티치와 이무의 기술이 치열하게 충돌하였지만 결국 이무의 에르테나 테네브리스가 티치의 신신강림 태초함동을 뚫어내는 데 성공했고 티치가 구현화시킨 신은 압도적인 힘 앞에서 그대로 찢겨져 사라집니다. 그리고 티치는 순식간에 충격을 입으며 쓰러졌고 다량의 피를 토해냅니다. 이무는 티치에게 치명상을 입힌 뒤 천천히 티치에게 다가왔고 티치는 몸을 벌벌 떨며 이무를 올려다봅니다. 이무에게 명령을 받은 인물은 과거 네로나 가문 출신의 인물이자 이무와 아이기스가 영생을 살아올 수 있도록 특수한 의식을 치러준 인물입니다. 그렇게 이 인물은 무려 3000년이나 이무와 아이기스를 보좌했으며 네로나 가문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세계 정부에 숨겨진 실세 중 한 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인물은 평소 얼굴을 거의 가리는 후드를 쓰고 다니며 철저하게 모습을 감추는 인물이기에 오로성조차 이 인물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 뿐 정체와 능력을 알지는 못합니다. 이 인물은 마리조아가 무너지기 직전 세계 정부와의 모든 시설이 마리조아에 있을 때도 홀로 아발론 델피에 머무르며 태고의 신의 사체를 지켜내고 언젠가 마샬디 에이버리의 힘을 다루는 인물이 아나스타시스를 사용하여 태고의 신을 부활시킬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고의 신을 부활시키기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고 이 인물은 본격적으로 의식을 준비합니다. 이 인물은 곧바로 후드를 집어던졌고 꽤나 잘생긴 외모와 금발의 머리, 푸른 눈을 가진 귀족처럼 생겼으며 금색깔 반지를 끼고 있었으며 그 반지의 끝에는 청록빛 보호과 같은 것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홀로 악마와 근위병들을 조정하며 이무와 아이기스가 소환해낸 피조물들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습을 보였고 분주히 태고의 신을 부활시킬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 순간 근위병 한 명이 다가와 페르토님 순조롭게 의식이 준비 중입니다 라고 말했고 그 인물의 이름은 네로나 페르톤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또한 페르톤이 끼고 있는 반지는 이클립스의 서라는 이름을 가진 성물로 밝혀집니다. 페르톤은
네로나 가문의 오랜 염원이 이뤄지기 위해선 태고의 신을 이용하여 3000년간의 숙제를 해결하며 태고의 의지, 니카의 의지를 모조리 말살시켜버리며 천무이일의 세계를 완성시켜야 한다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고, 근위병과 악마들은 사실상 자아가 있는 생명체는 아니었고 이무와 아이기스가 소환한 마물들에 가까웠기에 묵묵히 의식을 준비합니다. 페르톤은 캡슐에 담긴 태고의 신의 사체를 바라보며 하지만 당신의 힘은 이무님과 아이기스님조차 통제불능, 당신이 낳을 혼란이 얼마나 강대할지 벌써 기대되는군요 라고 말합니다. 아이기스는 류마와 대치하는 와중 페르톤에게 연락하여 페르톤, 마샬디 티치는 예정대로 생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발론 델피의 상황은 어떠하죠? 라고 물었고, 페르톤은 아이기스님, 이곳의 준비는 완벽합니다. 제가 언제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움직이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신을 모시는 신전 아발론 델피, 마샬디 에이버리의 힘을 이어받은 마샬디 티치, 마샬디 에이버리가 남긴 망자를 되살리는 물건 아나스타시스, 태고의 신의 사체와 의지가 담긴 검 창세신검 이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태고의 신의 패기와 힘은 상상을 초월하기에 그 정도 준비로는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고, 페르톤은 걱정 마십시오 아이기스님, 죽은 자를 되살리며 신을 현신시키는 물건, 제가 직접 혼돈과 경계에서 혼을 엮어 빚어낸 물건 페르토니움도 완벽하게 준비해두고 역대 최강의 주술사인 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류마와의 대결에 집중하며 통신을 끊었고, 페르톤은 신전과 같은 곳에 걸터앉아 의식을 준비 중인 악마와 근위병을 바라보며 하여간 걱정들도 많으시다니깐 이라고 말하며 여유로운 듯한 미소를 짓습니다.